국민의 안전이 매우 걱정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을지로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 살리기 위한 후보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화물운수 노동자, 화물연대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커다란 수건이 그동안 이미경 의원님을 책임의원으로 해서 문제를 법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점이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책임의원인 이미경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가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물류 운송 시스템은 완전히 후진적입니다. 지입제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대 1억 원 정도 이상이 넘는 자동차를 자기가 사서 번호판을 붙여서, 번호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번호판을 붙여서 그때부터 노예 계약을 맺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 자기 차를 자기 차라고 거기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낮은 운송료, 그래서 가끔씩 고속도로를 막고 목숨을 건 그러한 투쟁을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이번 그동안에 굉장히 큰 많은 조항이 변경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지입제의 폐해가 누적되어 있어서 또 운송사의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5월 30일 날 통과시켰고 올해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또 통과시켰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지입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서 마지막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더불어서 상당한 부분 불공정 계약과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는 많이 걷어내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도 지입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또 운송사와 노동조합이 오랜 기간 걸쳐서 타협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내었고, 그동안 함께 해준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 부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먼저 을지로위원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인연을 맺은 게 매일요 때부터 인연을 맺었는데 우리 이미경 의원께서 항우수법을 바꾸시려고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38만 화물 노동자들은 저희들은 부모라고 부릅니다. 이미경 의원한테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지금 5선 하셨는데 6선, 7선까지 해서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매일유업은 그 매일유업의 화물 노동자들의 불공정을 계약서상으로 폐자를 했던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화물연대와 함께 지금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입니다. 예,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저작권 보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1차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05차 최고위원회의는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5차 최고위원회의 겸 최고위원회와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연습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안이한 인식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5개 핵심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정부 대책기구 구성, 강력별 긴급 의료체계 구축,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명확한 국민 행동 요령과 지침,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등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참 미흡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지도 못하고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에 집중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시다. 어제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감염이 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소 1,500명이 넘는 시민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분이 자택격리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감염된 후 아무런 기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 접촉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수도 서울에 이상이 벌어졌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메르스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망에 큰 공이 들어있고 또 자택 격리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이었다는 사실이 가지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비일절해야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 수준을 분리해서 전개로 격상해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길 바랍니다. 정보 비공개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은 모르고 있을 때가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혼란과 공포를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불안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합니다. 7월 3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하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메르스 대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것만큼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정신을 저희들은 추모합니다. 애국의 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소녀들 앞에 부끄러울 수준입니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갈등과 애인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법을 수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일상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험받는 지경입니다. 누군가는 호국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봅니다. 예로부터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또한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온 힘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온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이 무너진 뚝을 사수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좀 전 대표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희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나라는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그 우수하고 헌신성 있는 많은 전문가들, 이 전염병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 사스 때 위기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의 공로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뛰었던 우리 당의 김영희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치단체 책임자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정보,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 취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재난과 위난에 빠져 있는 그리고 그 위난을 더 가속시키는 이 정부의 방식에 관해서 더 경고할 것입니다. 바른당 소속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국민의 공포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 오늘 최고위원 마친 이후에 우리 대표님 주제로 우리가 극피할 수 있는 지금 세정제도 바닥을 났고 마스크도 바닥이 났고 도대체 세계 경제개국 10위권의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달려가겠습니다. 재난본부를, 우리 당 재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론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공포와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긴급 현안 보고를 이후 지금 여야 협의 일정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간사님 현안 보고 있겠습니다. 네, 최고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의결로 총 39건을 요청을 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 17.9%고요. 미제출은 12건, 30.8%고 제출 거부는 14건, 35.9%고 부실 제출은 6건, 15.4%입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는 부실 제출, 제출 거부, 빨간색은 미제출, 하얀색이 정상 제출인데 현황이 이렇습니다. 거의 낸 게 없습니다. 후보자의 말만 믿고 17.9%만 규명하자는 청문회를 하자는 것입니까?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나쁜 교과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조차도 위반해서 법조윤리협의회는 19건의 수입 내역은 제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의혹으로 제기되는 전관 예우 문제를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입 내역, 119건 내역도 오히려 본인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80년 7월 4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6일 후에 수도통합병원에서 최종 심사 7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저와 동갑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병역 검사를 받고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역 판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때 군대 간 사람들은 아마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확인해야 될 텐데 병역과 관련해서 병력을 확인할 요양급여 내역 이것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딸과 아들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규명할 증여세 축입금 통장 사법 이런 것들을 전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등 핵심 의혹의 버티기 전략만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하지 않고 3일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 것인지 후보자가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정부 기관들의 자료 제출 눈치 보고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으로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9시 30분에 여야 간사가 협의가 있고 협의가 잘 되면 저희가 어제 요청한 2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2시 인사청문회 의결로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검증을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6월 8일부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기에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분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거부하고도 민생위기, 국민안전 비상시국을 수습할 총리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계속 숨기니까 네티즌이 나서서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도와 신빙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복지부만 숨기고 있으면
모를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합니다. 마치 이소부와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듯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벌거숭이 복지부 현실입니다. 복지부는 은폐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당사자가 바로 복지부입니다. 유언비어 유포자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한 정부의 공은 지켜볼 일입니다. 게다가 복지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낙타고기와 낙타젓을 먹지 말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내놓는 우리 복지부는 사실상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지부 말을 아무도 믿게 될 수 없게 된 지경입니다. 양치기 소년을 넘어서 복지부는 양치기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외국 기관에서 네덜란드와 홍콩의 기관에서 검사를 해주겠다고 요청을 해왔는데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야 하는데 외부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는 참으로 복지부는 무능의 완전 종결판입니다. 무능의 완전 종결판입니다. 어제 국민안전처 상황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행정력과 방역력을 총동원해서 차단해도 모자랄 지금의 국민안전처는 심각 단계가 되어야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고 중대본이 기능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참으로 정부가 단계 노름에 빠져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한심한 탁상 행정의 현주소였습니다. 이 4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초심각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빨리 파악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진짜 심각한 것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명의 사망자 모두가 다 2명은 사망한 뒤에서야 확진 환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나머지 한 분도 사실상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다가 확진 단계에 이르러서야 격리가 되고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2명의 환자가 확진 후에 사망 후에 확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은 에볼라 사태 당시 환자가 단 2명 발생했을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완전히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야당이 제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읍소하다시피 한 지 2주나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연 우리나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관련 대책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불안감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청와대야말로 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거리만 찾는 한심한 청와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폐, 거짓말, 부실, 무능, 한마디로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무능의 종결판입니다. 그만 숨기고 그만 거짓말하고 그리고 단계 노름 그만하고 사실상의 국가 비상사태 기준에 입각해서 메르스와의 전쟁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치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와 정부의 무능과 부실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중 공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전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누어져서 친박과 비박이 닥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국회와 닥터지게 싸울 준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박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질병과 감염의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발 정박 정권 그리고 정박님들의 정신 차리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위험천만한 한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로 잘못 배송된 사건에 이어서 지구상 가장 치명적 독소라는 보톨리눔까지 한국에 반입되어 몰래 실험되고 있었다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국 안에서 위험한 실험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련된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고 확실한 위험 통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실험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보 공개, 투명한 진상 보고를 국민 앞에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사실은 격리 대상자만으로 1,6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사가 1,600명이 넘는 대중행사에 참여해서 수도 서울에 방역망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보건당국의 초동대처가 실패하고 방역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무능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사가 그렇게 대중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대응 수준도 격상하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심각한 단계가 아닙니다. 300만 명은 감염돼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등 황당한 발언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출범 7개월이 지났음에도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 300만 명이 감염돼야 비상사태 선포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 재난과 재앙 수준에 거듭나는 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은 뒤로 돌리고 우선은 메르스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당국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편의 불법적, 탈법적 광고 영업 실태가 드러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MBN뿐만 아니라 TV조선과 채널A도 이러한 불법적, 탈법적 광고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정성과 진실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보도 영역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편의 불법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방통위가 종편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MBN 광고 영업 일지가 폭로되고 언론 시민단체들이 고발하자 마지못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누구를 불러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석 달의 시간만 허송세월해버렸고 방통위 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니 하나 처벌 수위가 종편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낮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종편 봐주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아닌가 예상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종편을 날치기로 도입하고 도자경은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고 방통위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통위란 말입니다. 종편의 불법, 탈법 광고 영업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방통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조사 권한이 없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해당 당사자인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스스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MBN 등 종편에 면제부를 준다면 방송시장은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메르스 사망자가 한 명이 있는 것은 예,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미국 방문이 우선입니까? 국회법 가지고 국회와 싸우고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법 개정안 안상수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로 이번에 통과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보다도 훨씬 강력한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게다가 미국 방문하는데 어느 대사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외 한국 대사관에서 일 잘한다는 직원을 차출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말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11일 만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처음 메르스 대책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확진 환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잘못 읽으셨다고 했습니다만 당일 김무성 당 대표는 18명이라고 했고 이미 아침 톡보로 온 국민이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날 확진 환자를 1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당보다도 못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청와대가 제대로 된 행정부이며 청와대입니까?
문영표 장관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인천공항 방문시에 점검을 한다면서 파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메르스 대책을 발표하는데 35분 하고 장관실 가는데 의전한다고 엘리베이터를 30분이나 잡고 기다리게 했다니 제정신입니까? 장관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은 정말 방해만 될 뿐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영표 장관 빨리 직무정지시키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메르스 관련한 모든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촉구합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대선 캠프의 임대료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캠프 10군데 임대료 6억 원을 지급하라고 관련 건물주는 성완종 리스트상에 있는 서병수 시장 등을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선 캠프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어제 의사협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국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활용됐습니다. 국민들은 메르스 소통을 원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소동으로 방치하고 있는 꼴입니다. 서울 지역 병원 의사조차도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의사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가 2차 감염자인 줄 알았더라면 3차 감염이나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젯밤에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 청와대는 불 끄겠다고 팔구도 붙이고 나선 소방수를 자처한 박원순 시장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까? 정보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과 협조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전염병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는 확산 방지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의무마저도 우리 정부는 외면함으로써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간담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에 가서 계시라는 식의 격리만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감염 예방과 보건 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원시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의 해외 유입 단계에는 우리가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 될 것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국내 확산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사협회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염병 예방의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부가 정말 방역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물샐 틈 없는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면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 반응 환자들을 신속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확보하는 조치를 4월 내에 세워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우리 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이신 김용희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병원을 진검다리 삼아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대국이 핀박질하듯 평택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전국의 병원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위망이 엉망으로 뚫려서 이런 연결고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원에서 한 덩어리, 저 병원에서 한 덩어리 하는 식으로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발생한 동분 원사의 확진 사례, 서울에서의 확진 판정 의사가 1,500여 명 대규모 대중을 접촉했다는 사례 등은 접촉자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한 등급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 공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대란을 진정시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첫째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의 2단계인 주의에서 최소한 3단계인 경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는 신종 감염병이 해외의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때에 발병한다고 전염병 관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발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최고 단계인 심각은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이 되면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주의 단계에서 머뭇거리다가 경계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의 수준으로 이미 진입해가고 있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안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이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위기 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주의 체계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동원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볼 때에 전염병 위기
정보 수준을 2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평택성모병원 이름 하나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비밀에 붙여서 급기야는 어제 저녁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특위가 그저께 출범하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종시로 우리 보좌관 3명을 파견해서까지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이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국회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지자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는 방해꾼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접촉자의 자가격리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격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격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옥구조상 가족으로부터 한 사람을 분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비인도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렸는데 가정 내 격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가족 내에서 집단 발령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시설 격리할 장소가 부족하면, 시설이 부족하면 전국에 있는 각종 연수시설 등이라도 대여해서 지역별로 충분한 격리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지금처럼 자가격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방치되는 접촉자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퍼뜨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